생기부를 보고 놀란 아이가 2명이 있었어요. 1학년이고 2학년 올라온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제가 3월 달에 이걸 걷었는데 너무 잘 쓴 거예요. 말씀드렸던 그 섬유여고 학생하고 대성고 남학생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서 이런 생각했어요. 엄마가 관련된 직종에서 일을 하셔. 100%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아빠가 교사신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결론은 뭐였냐면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기가 막히게 대성고 학생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걔가 과학수사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제 과학 분석할 수 있는 그런 경찰관이 되겠다, 과학수사대 같은 그런 경찰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걔는 제가 그래서 어머님이 그때 한번 오셔가지고 여쭤봤어요. 어머니 이런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중3 때 진로지도 교육 양성과정을 어머님이 사회복지관 같은 데서 수료를 좀 하셨대요. 그냥 이걸로 혹시 나중에 쓸모가 있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진로 적성 관련된 학생 교육도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넣었대요. 그냥 3학년 2학기 때. 그래서 걔가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진로 적성에 관련된 검사도 몇 가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뭐가 더 직종별로 봤을 때 어떤 게 있는지 탐색 기간도 거쳤고, 그리고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봤대요. 얘는 그때 당시 대성고 갔을 때 자기소개서 이런 거 쓰지 않을 때잖아요. 근데 동기부여가 안 됐을 텐데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썼대요. 그러니까 중3 2학기 때 이미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나니까 딱 대성고 입학하기 전에 벌써 서 있잖아요. 이게 자기가 무슨 진로를 할 거고 적성이 뭐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미리 써본 자기소개서가 하나 있으니까 한번 시나리오가 이렇게 한번 쫙 된 거죠. 그러니까 3월달 스타트 할 때 딱 벌써 다른 거예요. 학교 교내 활동할 때 과학경시대 4월달 바로 들어가는 거죠. 독후감도 내고 관련된 무슨 토론대회가 있다 그러면 입상도 했어요. 2학년하고부터 대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축제할 때 부스를 하나 만들어서 참여하는 외부 학생들, 초청을 해서 온 타학교 학생들이 과학 체험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기가 부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소논문이 받았어요. 근데 걔는 소논문 2학년 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잘했다. 그래서 어머님한테 제가 진짜 너무 감동받았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주와 어학은 지금 논술 시간 다 하고 있어요. 그런 거. 진로 탐색 자체가 저희가 그 목적이고 정체성 저희는 이거예요. 하늘의 논술, 다른 논술도 있지만은 저희가 거기보다 커리큘럼이 더 좋다. 저는 그런 얘기는 안 드려요. 근데 저희가 논술을 하는 이유는 명확하게 한 가지입니다. 입시를 위해서. 생기부 작성하는 거예요. 소논문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저희가 어줍지 않게 무슨 대규모의 그 자산이 있는 논술학원하고 저희가 맞짱을 뜨고 저희가 훨씬 낫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할 얘기가 아니고 저희가 포커스 맞추는 것은 정확하게 입시학원이에요. 이주학원은 고입대. 그래서 하는 거지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실제 고등학교 가면은 생기부가 이런 식으로 써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예일이나 이대부고나 선유여고나 저희가 인근 이제 고등학교 거를 계속 취합을 하는데 생기부를 쫙 걷어보니까 학교 일정들이 쫙 나오고 그 학교에서 괜찮은 동아리들이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지금 데이터를 모으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배정을 어디를 받는지는 이제 좀 나중에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배정 받는과 동시에 이걸 드릴 거예요. 내신 성향 분석도 같이 드릴 거예요. 될 거고요. 거의 비슷하거든요. 해마다 패턴들이. 그래서 보시면은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이제 예일 같은 경우는 더 예일 타임즈라고 하는 영자신문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 선생님 되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이 아이들은 미리 처음에 이제 갈 때부터 예일 타임스도 있고 뭐도 있으니까 그 중에 선택해서 하나 꼭 들어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아고라, 독서 토론 대회, 동행, 교내 신문 동아리, 교육봉사 동아리, 역사 홍보 동아리, 동아리 활동 이렇게 있습니다. 예일여고의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독서 활동 같은 경우는 방법 분량. 이것도 책을 많이 읽으라고 하시는데요. 책 하나당 한 2줄 정도의 글을 쓰는 거예요. 그 영역마다. 그걸 누가 쓰냐면 선생님이 쓰시지만 아이들 보고 써서 내라고 합니다. 먼저 처음에. 그거 갖다 거의 베껴 쓰는 식이지 선생님이 이걸 멋있게 다 포장해 주시진 않아요. 근데 애들이 뭘 써야 될지 모르니까 또 어머님들도 난감하시니까 막 300자 막 독후감 같은 거 써야 되나? 이렇게 생각도 하실 거고 성의 있게 좀 써. 이렇게 짧게 썼어. 이러시는데 아니에요. 책 하나 읽었으면 2-3줄 정도 쓰시는 거고 절대 스토리 쓰면 안 되고 거기서 느낀 점 위주로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소양 부분, 진로 부분에 관련된 독서를 그러니까 다양하게 읽어야죠. 자기가 진로를 아까 얘기했던 과학수사들 쪽에 관심이 있으면 그 관련된 책을 읽어야지 너무나 문학 쪽이라든가 인문 쪽만 읽어버리면 포인트가 안 맞잖아요. 지금 시나리오 자체가. 자, 이렇게 되고 학교 주관하는 봉사
뭐 기타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저희가 좀 기록을 해놨습니다. 아이들이 1년에 15시간 정도 봉사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번 방학 때도 시간이 조금 부족하시면 한 4시간짜리 방학 때 한 번씩 딱 돌리시면 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이렇게 채워올 수 있게끔 그런 작업들을 또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서플리먼트 자료들 공개를 하지만 사실 배포가 안 되는 저런 자료들을 좀 보여드렸고요. 네. PPT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3에서 고1까지 대입 성공 전략 1단계. 전략 1단계. 자, 첫 번째는 일단 어찌됐건 실력이 있어야 뭐 비교과고 뭐고 간에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신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수능의 유형학습, 그리고 수능의 내신 목표, 또 생활기록부, 시나리오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저희 사내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얘기들인데 일정 관리입니다. 일정 관리. 제 일정을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간, 2주간, 3주간 돼 있으면 제 칼렌더에 모든 직원들이 들어와서 봐요. 제가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하고 무슨 미팅을 잡을 수 있거나 그러면 신청을 하고 수락을 하면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일정이 안 되면은 도저히 다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뭘 해야 될지가 정해져서 그걸 부러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이 6월에서 8월이잖아요.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수능의 유형 공부를 하면서 객관적인, 그러니까 중학교 내신 말고 애가 정말 전국에 50만 명이랑 맞짱 뜰 때 어느 정도야?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겠죠. 수학도요. 수학학원에서 그럴 거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아직 모른다 그러면은 그 수학학원은 중3을 하면 안 되는 수학학원일 수도 있습니다. 중3을 하는 학원은 고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대입을 생각을 하는 학원이어야만 하니까. 자, 그리고 9월에서 11월이 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이 다 나와 있는 상태라서 그 성적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수능 유형, 아까 6회 이상의 모의고사 영어는 본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두 가지를 해서 아까 그 성적표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보시고 고등학교 선택을 하셔야죠. 11월에 이제 원서 쓰시니까. 자, 그리고 이제 12월이 됐습니다. 이제 원서도 썼고 결정이 되는 시기고 12월에서 2월까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 시기에 제가 뭐 했냐고 맨날 물어봐요. 애들한테. 신입생들로, 요즘도 이제 신입생으로 고등부에 오는 애들이 있는데, 야, 너 겨울엔 뭐 했냐 도대체? 그냥 과외 했어요. 답답하면서 그 긴 겨울마다도 과외를 왜 해야죠?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애가 몇 시에 일어났겠어요? 과외를 하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근데 보면은 이제 막 설렁설렁 한 거고, 막 교재도 수준도 안 되는 막 탭스를 하고 앉아고 막 과외하는데, 뭐 단어도 됐겠습니까? 이제 그런 아이들도 많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일단 첫 번째는 목표를 설정을 하고요. 목표 설정이라는 것은 자기가 5등급인데 1등급 목표 이런 거는 의미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5등급인지 4등급인지 모르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일단 그거 알고 그 바로 윗단계의 목표를 겨울방학 동안 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플래너를 세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좀 어려운데 어머님들은 다 좋아하시지만. 자,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입학을 했어요. 교복 입고 혹은 뭐 교복이 없는 학교도 있지만 입학을 시켰습니다. 자, 입학하자마자 3월 모평을 봅니다. 전국 단위의 모의고사의 성적이 실제로 인쇄화돼서 어머님들 손에 주어지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고 전국 등수가 나와요. 근데 여기도 이제 웃긴 게 3등급이 있는데 우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막 전교 1등하고 이런 일이 많아요. 되게 믿을 만한 그 교내 등수라는 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 등급을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도.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도 보고 말씀드렸던 교내 활동, 기다렸다는 듯이 딱 잡으셔야 되는 건데 4월은 과학의 달이잖아요.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고 스승의 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거기 일정에 맞춰서 우리 아이가 참여해야 되는 그 교내 활동들을 미리 이 12월에서 2월까지 이거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내 학사 일정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고요. 6월에서 8월이 되면 이제 6월 모평을 받기 때문에 1학기가 여기서 끊어져서 성적 분석이 한번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9월에서 11월까지 9월 모평, 내신, 생기부 만들기니까 요때가 여기서 이제 학사 일정 막 했고요. 책도 읽었고요. 교내 활동도 막 했잖아요. 그거를 생기부 작성은 보통 9월에서 11월 정도에 많이 진행을 하고요. 12월에서 2월까지는 이제 좀 취약한 과목들이 드러나죠. 아, 영어가 계속 3등급이네. 아, 수학이 계속 5등급이네. 취약 과목도 드러나고 국어를 손을 안 봤더니 국어만 똥을 싸네. 이제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고 집중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소논문은 보통 방학 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일반계 고등학교가 다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아마 움직임은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게 일반화돼 버려갖고 소논문을 아마 거의 다 쓰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쓰는 소논문에서 똑같이 쓰면 메리트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아주대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똑같은 내신인데 소논문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더 있다고 그런다면은 퀄리티가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도 소논문 퀄리티는 정말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학사 일정, 대입 성공 전략의 바로 타임 스케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예일여자고등학교 생기부 만들기의 내용, 아까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이화여고의 뭐 생기부 만들기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그, 논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논술 컨텐츠로, 제가 그냥 직설합보로 돈 벌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돈이 안 돼요, 논술은. 저희한테는. 근데, 저희가 이제 영어과 한 과목만 가르치는 학원이 아니잖아요. 입시 상담도 같이 하고, 컨텐츠도 같이 얘기하고, 성적 상담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너무나 큰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중학교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로 선택을 하고요. 그래서 중1인 아이들은 지금 중간고사를 안 봤잖아요. 1학기 때 자유학기제라는 진행을 해서 애들이 내신을 안 봤어요. 그때 이제 학교 차원에서 막 창의적 체험학습해서 체험활동하러 갔어요. 바리스타 체험도 하러 가고, 제빵사 체험도 하러 가고, 수의사 체험도 하러 가고, 이런 체험들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변호사, 의사, 어머님들 막 그런 거 체험하셨으면 좋겠지만은 항목 안에 아예 없어요. 교과에서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지우라고 했기 때문에 절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로 선택하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인성과 독서 부분이 강조되는 게 중학교 과정의 생기부의 내용, 기재 사항이고 논술도 여기 포커스 맞춰서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로 왔습니다. 고등학교 왔는데 교과 성적이 일단 중요하죠. 2.3등급 정도 사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재고 활동들, 그리고 인성과 독서를 베이스로 까는 이런 생기부 작성이 일단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대입전형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교과전형 이런 것들을 노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소논문, 그리고 지원 동기, 그리고 인성 면접까지 계산을 하고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죠. 자, 일단은 이 과정에서 논술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아까 소논문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그 구성원, 어떤 동료, 기간, 또 지도교사, 활동상황, 참고사항, 배운 점 이런 것들이 시나리오가 다 요소 들어가야지 그냥 이렇게 멋있게 뭔가 글이 잘 풀렸다 이게 아니라 그 요소가 들어있는지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있으면 오케이, 없으면 감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상위권 대학의 소논문 샘플입니다. 소논문이 자꾸 강조를 드리는데 진짜 어떤 경지가 잘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인근에 있는 저희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생기부에 있었던 학생의 소논문을 내용을 좀 바꿨습니다. 프라이빗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내용을 약간 관련된 부분을 바꿨고요. 2013년 교내 교사 학생 멘토링 연구 논문집 발간을 위해서 지도교수 2주와 멘토와 멘티 4명과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하였음. 이거는 이제 선생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거를 이제 써서 내야죠. 기본적인 부분들을. 자, 그리고 이게 기간이 언제였다. 부족한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 대기업의 병폐와 문제, 대기업의 독과점 등에 관한 여러 가지 기사글, 논문, 사설 등을 읽었고 자료를 정리하여 온라인상의 주알고 교사, 학생 멘토링 경영경제 카페를 통해서 팀원 간에 서로 자료를 공유했다. 이것도 이제 글자 수가 있기 때문에 공유함 이렇게 약간 찍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를 위해 팀원들과 함께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고 종로나 대학교에 나가서 일반 시민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소기업 직원에게도 설문조사를 하는 등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함. 논문 작성 과정을 통해 대기업의 독과점 계열사 확장이 중소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을 깨닫고 대기업의 고질적인 사업 확장 개혁의 필요성을 느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개월 전에는 지금 명동에 다니는 저희 졸업생 중에 한 명이 찾아와서 소논문 썼던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 아이도 친구들하고 이렇게 만들어 썼던 지도교사가 잘못됐다고 다시 해오라. 그러니까 포인트만 집어줘서. 선생님들이 나서가지고 막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의 역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설문조사를 명동에 나가서 했대요. 근데 그 명동에서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그 한쪽 층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이지 이게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없으니까 다시 하라는 얘기를 학교 교사 선생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도. 네. 이런 부분들도